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등속 운동을 시간대 속력 그래프 또는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체의 운동은 시간 이동거리, 시간 속력 그래프로 이용하여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요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거북이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대 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대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시간축의 나란한 일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느리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자면은 방금 전에 보다 이 움직이는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당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시간축의 나란한 이 일직선이 낮은 위치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X축 같은 경우는 변화를 시키는 값입니다. 어려운 말로 조작 변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Y축은 결과값, 변환값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표현으로 종속 변일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에는 보통 시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결과값에는 뭐 속력이나 이동거리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요, 얼마나 많이 기울어졌어를 뜻하는 겁니다. Y축 값의 변화량을 X축 값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0m겠죠. 그런데 1초가 지날 때마다 10m씩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는 10m, 2초에는 20m, 3초에는 30m, 4초에는 40m, 5초에는 50m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일직선으로 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는요,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이동거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동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다.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로축 값의 변화량을 가로축 값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로축 값은 시간이고 세로축 값은 이동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이동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닌가요? 그렇죠. 속력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곧 속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고요. 더 빠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면은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것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1초당 20m를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을 1초로 나누게 되면은 20m/s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초를 갔을 때는 40m를 가죠. 40을 2로 나눠도 20m/s, 3초가 걸릴 때는 60m를 가게 되죠. 그러면은 60 나누기 3을 해도 20m/s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S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동거리. T는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속력은 20m를 4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5m/s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대 속력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변함없이 10m/s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초일 때 10m/s, 2초일 때도 10m/s, 3초일 때도 10m/s, 4초일 때도 10m/s, 5초일 때도 10m/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형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m/s로 속력이 증가했는데 일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간축의 나란한 건 똑같은데 더 높은 곳에서 일정한 직선형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력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의 형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놀라운 점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X축 곱하기 Y축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넓이를 보고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원리냐면요. 속력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이동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걸린 시간을 이항시켜줘야 됩니다.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의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른 속력으로 달렸다는 얘기는 더 멀리 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작은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했으면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못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면 더 큰 속력으로 시간축의 나란한 모양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V는 뭐예요? 그렇죠. V는 속력이고 T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V 곱하기 T를 해주면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동거리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5m/s를 4초로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20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면은 고속열차가 버스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버스보다 고속열차가 빠른 이유가 시간대 속력 그래프로 보더라도 더 높은 곳에서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형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에 달리는 장면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그래프의 개형성으로 등속 운동이 어느 부분인지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하기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합시다? 등속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시간에 따른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랑 같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속력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요,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아랫부분과 시간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로 나타내자고 했었습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라고 했어요? 이동거리죠. 그래서 이동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 안 그려진다, 그럼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 이거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다, 반비례하다?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례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등속 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4분의 1이 되면은 속력이 4분의 1로 줄었대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려면은 이게 지금 80cm를 갈 거를 20cm밖에 못 간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줄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등속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인가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맞죠?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죠.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고요. 다중성광 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형태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인지,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리는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